코로나19 방역을 마친 스튜디오에서 진행을 합니다. 양재내고 교육지원센터와 아리랑 국제방송이 함께하는 직업인에게 직접 묻는 직터뷰 진행을 맡은 저는 키 186에 발 사이즈 300mm를 갖고 있는 왕발 MC 신목민입니다. 여러분께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후. 예. 자, 오늘 만나볼 멘토님은요. 정말 뜨거운 직업 세계에 관심사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자, AI 메타버스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공영은 멘토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멘토님 텐션 때문에 좀 놀라셨죠? 네. 우리 청소년 10대 멘티분들에게 자기소개 함께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리랑 국제방송에서 디지털 유통센터에서 이제 디자인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공영은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우선은 아리랑 TV 지금 국제방송에 계시는데요. 어떤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시는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리랑 유통센터에서 디자인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저는 원래는 이제 온라인에서 모든 디자인을 이제 담당을 하고 있고, 메타버스 내에서 제페토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아리랑 타운이라는 이제 맵을 디렉팅하고 이제 제작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메타버스를 뭐 워낙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겠지만 이 정의를 한번 내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왜 메타버스가 메타버스인지. 메타버스의 정확한 의미는 이제 합성어인데요. 이제 가상 초월이라는 이제 메타라는 단어와 그다음에 우주라는 버스, 유니버스의 버스라 해서 메타버스 이렇게 합성어로 이제 알려지고 있고요. 좀 더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제 현실에서 있는 그 활동을 3차원 가상 세계에서 이제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크게 활동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사회, 경제, 그다음에 문화 이렇게 세 가지 나눌 수 있어요. 조금만 더 쉽게 말씀드리면 사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육이라고 할 수 있고 거기서 수업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졸업식도 할 수 있고요. 요즘은 이제 비대면이라서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경제 같은 부분에서는 이제 가상으로 아바타나 이런 옷 같은 거를 판매하는 경제, 그러니까 이제 수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제 문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콘서트, 그 다음에 거기서 오히려 오디션을 보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즘은 이렇게 현실과 같게 즐길 수 있는 4차 혁명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거기 안에 메타버스라고 할 수 있죠. 자, 공영은 멘토님, 네. 메타버스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자세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종류로 나눠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첫 번째는 큰 플랫폼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한 제페토는 네이버에서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저희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는 SK에서 이프렌드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네. 그 외에 등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그런 큰 플랫폼에서 만드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하나의 링크를 통해서 이제 단독으로 이제 단독 주택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면 되죠. 네, 아까 말씀드린 거는 큰 아파트에서 룸에 들어가는 거고, 네. 하나는 단독주택을 만들어서 들어가는 건데, 이제 요거의 차이를 말씀을 드리면, 제페토나 이프렌드 같은 경우에는 가이드가 다 있어요. 네, 그래서 뭐 벽돌이나 이런 것도 다 제공을 해서 거기서 저희가 쉽게 만들 수 있고, 두 번째 말씀드린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단독주택이고 하니까 본인이 다 구상을 해야 되고, 본인이 소품 같은 거를 다 직접 3D로 만들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두 가지 방법인데,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좀 접근성이 높은 제페토를 선택한 거고요. 여러분도 만약에 만든다면 여러분은 아무래도 3D나 이런 전문가는 아니시다 보니까 제페토나 이프렌드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이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주셨던 것 중에 네이버나 SK처럼 이런 대기업들이 개입을 해서 만들어준 가이드가 있는 플랫폼 세계가 있는 거고, 그거 말고도 그냥 본인이 직접 만들 수 있는 메타버스가 있는 거군요. 그러면 그런 건물을 짓는 거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건가요? 그냥 저희가 그 건물 만들 때 설계를 하잖아요. 땅에다가 어느 정도 면적에다가 이런 벽돌을 쓸 거다, 이런 구상을 할 것이다, 이런 기둥을 넣을 거다, 똑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멘토님, 제페토 안에서 네. 가상 캐릭터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럼 얼굴형, 몸매형, 의상, 액세서리 등등 네. 이런 특징들을 살려서 만들 수 있는 건가요? 얼굴부터 네. 눈 모양, 그다음에 주근깨까지 다 설정을 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본인의 개성을 하고 싶기 때문에 저도 주근깨를 조금 넣어놨거든요. 네네. 그렇게 하고 뭐 V 라인, 뭐 사각턱, 아니면 흑인,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아랍인도 만들 수 있고요. 제페토는 가이드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본인이 직접 만들려고 할 때는 네. 이게 뭐 하다못해 우리가 망치질 하려고 하면은 망치가 필요하고 네. 그런 것 좀 도구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런 장비나 도구 같은 것들이 따로 있나요? 그러니까 망치나 도구는 없고요. 네. 그냥 벽돌을 가지고 와서 마우스가 망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망치로 두드리는 건 아니지만 네. 이렇게 손이 될 수도 있고 네. 뭔가 이런 도구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여기서 클릭을 하면 거기에 이제 딱 들어가요. 네. 내가 여기 한 3번 구역에 넣고 싶다고 하면 네. 클릭하면 3번 구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옆으로 이동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3D CAD나 뭐 3D 그 프로그램을 그대로 이용을 하는데 일반인들이 쓸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제페토는 그런 경우인데 제페토가 아닐 때는 네.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나요? 유니티나 언리얼이라는 프로그램을 쓴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써가지고 본인들이 좀 더 개성 있게 이제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그 유니티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 창작 게임 같은 거 만들 때도 많이 사용하고 네네, 하는데 맞습니다. 유니티를 뭐 10대 분들이 직접 다루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네. 우리 아리랑 국제방송에서도 네. 아리랑 타운을 지었습니다. 네. 네,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네. 네. 아리랑 국제방송에서 왜 아리랑 타운을 제페토 안에 지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 질문을 진짜 많이 받았는데요. 네. 일단은 저희가 코로나 장기로 인해서 방청객들이 이렇게 시청자가 방청객이 돼서 이제 MC들이랑 가수들을 볼 수 있고 하는데 그게 지금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는데 많이 길어지고 네. 그다음에 4차 혁명 때문에 비대면 시대에도 많이 오고 있어요.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시청자들과 방청객들의 그 소통을 위해서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아리랑 타운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더 넓은 범위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제페토 안에서 수익 창출, 네. 예,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들었는데 가상화폐라는 것이 있는 거죠, 멘토님? 코인이란 잼이 이제 가상화폐입니다. 네. 네, 그렇게 되는데 일단 여러분도 그렇고 MC님도 그렇고 네. 수익 창출을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얼마 벌어요? 맞아요. 궁금해하거든요. 네네네. 가상화폐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거는 이제 상점이라고 있어요. 상점. 예, 제페토 상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옷을 만들어서 옷도 되게 쉽게 만들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네, 그래서 옷을 만들어서 거기서 등록을 할 수 있어요. 저희가 쇼핑몰에 옷을 등록하는 것처럼 네. 등록을 하고 거기서 이제 팔리면 5,000잼이라고 아까 말했던 코인 말고 잼이 있습니다. 네. 그게 5,000잼 이상 이제 쌓이게 되면 이제 제 통장으로 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판매를 해서 돈을 벌어서 그거를 내가 진짜 실제 현금으로 바꿔서 쓸 수가 있다. 네네네. 수익 창출이 되네요. 자, 이렇게 메타버스가 우리 삶에 더 이렇게 피부에 지금 많이 와닿고 있는 그런 느낌들이 들거든요. 앞으로 뭐 광고나 교육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유용하게 네. 쓸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까요? 코로나 장기화되면서 이제 비대면 시대에 이런 오프라인은 이제 아무래도 좀 많이 지양을 하게 되고 이제 온라인 쪽인데 거기서 현실 세계를 그대로 담은 그 메타버스가 굉장히 지금 인기가 많고 이제는 미래의 직업이 하나하나 더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주목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도 주목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조금은 걱정되는 부분,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온라인 세계라는 게 익명성이 또 보장될 수 있다 보니까 사이버 범죄라든지 욕설, 비방 이런 것들이 무분별하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멘토님께서 디렉팅을 하고 계시니까 또 많은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네, 많은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많이 욕설이나 이제 성희롱적인 발언 이런 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규제가 이렇게
많이 되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많진 않으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 왜냐하면 사용자가 늘어나면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제작하는 사람으로서는 좀 주의 깊게 보고, 네. 그다음에 그런 부분을 좀 잡았다 요놈 할 정도로 네.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조금은 투명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자, 멘토님이 AI 메타버스 크리에이터니까 창작을 하시는 분이란 거죠. 그래서 실제로 만든 메타버스 세상을 자료로 한번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멘토님, 네. 영상 때문에 더 리스펙트가 생깁니다. 예, 이거 직접 디렉팅을 하신 거잖아요. 네. 아, 왜 이렇게 멋진 직업 명칭을 갖고 계신지 알 것 같습니다. 예, AI 메타버스 크리에이터는 네. 어떤 직업인지, 그리고 이제는 멘토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네. 자, 먼저 공영은 멘토님께서 이 직업을 가지시게 된 계기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애플폰이 처음 나왔을 때 그 시기부터 네. 제가 온라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네. 그 가지게 되면서 이제 온라인 쪽으로 집중을 하다가 디자인 쪽을 하다가 디자인만 하지 않고 저는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런 식으로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메타버스가 이제 미래의 먹거리가 된다는 말이 듣고 네. 아, 좀 한번 접근을 해볼까 해가지고 이제 메타버스로 오게 됐는데 네. 이게 이제 MC님은 이제 계기라고 하시는데 이게 네. 사실은 인생을 살다 보면 계기라기보다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네.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든 저는 디자인을 전공을 한 거에 대해서는 네.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고요. 원래 아. 미술이나 이런 시각적으로의 관심이 많아가지고. 근데 이제 가상 공간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시대의 흐름 맞게 하다 보니까 좀 재밌기도 하고 네. 여러분도 하나를 선택했다고 해서 거기서 이제 주저하지 마시고 계속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많이 살펴보시고 많이 생각해 보시면서 이제 그 방향 설정을 잘 해주시는 것도 좋은 꿀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미술과 디자인 전공을 하셔서 원래는 도화지에다가 그림을 그리셨어야 되는데 지금은 가상 공간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계시군요. 그럼 주로 어떤 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시고 협업하시나요? 일단 메타버스 얘기를 하다 보니 이제 개발자 분들하고 이렇게 협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네. 그런 부분에서 협업하는 단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든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소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과 약간 수직 구조로 절대 가져가면 안 돼요. 네, 아무리 이분이 외주업체랑 같이 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은 을이야라고 생각을 절대 하시면 안 되고 같은 파트너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같이 공부를 해야 돼요. 저도 메타버스를 잘 모르기 때문에 네. 공부를 하고 이런 방향이 있던데 이런 방향은 어떨까요? 라고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 와. 이런 식으로 하면 요즘 갑질하면 맞아요. 신고당합니다. 동등한 입장에서 그럼요, 함께 그럼요. 만들어 간다라고 네. 생각을 하셔야 되는군요. 네, 위치도 동등하고 그다음에 함께 만들어가는 거에서 네. 이제 본인의 직업에서 조금 더 플러스해서 공부를 하면서 같이 협업을 해야 된다는 마인드로 다가가셔야 돼요. 멘토님이 봤을 때는 메타버스의 전망이라든지 네.
혹시나 또 이렇게 계속 변화의 흐름에 따라서 또 움직이시니까 네. 그런 흐름에 따라서 또 다른 노선으로 탑승하실 의향도 있으신지. 네, 탑승은 계속 해야 되고요. 탑승 계속 하실 근데 거고. 네. 계속 메타버스가 좀 길어질 것 같아요. 길어진다. 네네. 우리가 일상생활로 돌아오지 않은 이상은 네. 계속 더 진행이 될 것 같고, 네. 만약에 일상생활 돌아와도 네. 이제는 좀 비대면 시대가 활성화가 됐기 때문에 음. 이제는 메타버스는 뭐 10년 안에 가상과 현실이 경계가 사라지지 않는 메타버스가 만들어진다라는 그런 기사도 나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많은 주목을 해야 되고 전망이 좀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일 하시면서 가장 보람될 때는 언제십니까? 또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실까요? 저는 사실 이걸 하면서 보람된 거는 최근에 느꼈고요. 그래요? 힘든 게 많았어요. 그러면 힘든 거 잠시 후에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고 그렇죠. 보람된 거부터 먼저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보람된 거는 일단은 제가 이렇게 디자인을 하면서 이제 메타버스를 하게 되면서 새로운 도전을 했다는 게 보람됩니다. 아까 힘든 점이 더 많았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예, 어떤 부분이 힘드셨어요? 이게 방송사 최초로 만든 방송국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무도 안 만들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제페토 안에 메타버스 안에 아리랑 타운을 방송사들 최초로 건축한 거죠. 만든 거죠. 네네. 예. 그래서 벤치마킹 할 게 없었어요. 우리가 처음이니까. 네. 예. 그래서 그거를 사례를 찾아다니는 것도 힘들고 그냥 맨땅에 헤딩을 하게 되는 거죠. 네네네. 저희가 처음에는 정말 광대한 꿈을 꿨어요. 여기서 콘서트도 하자. 막 이렇게 막 하다가 제약적인 부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를 한 층씩 이렇게 억제를 한다는 게 좀 힘들었어요. 뭔가 MC들이나 이런 분들을 많이 네. 초대를 한다거나 하고 방청객 한 100분 하고 싶은데 세상에 네이버 제페토에서 13명밖에 못 들어온대요. 진짜요? 네. 그래서 다른 이 브랜드는 100명까지 들어올 수 있는데 네이버 제페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만들었다 보니까 이게 무거워서 그래서 13명 들어오고 또 딴방이 만들어집니다. 총 100명이 들어올 수 있지만 그 한 공간에서 100명이 들어올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런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이 정도의 맥락이라면 이렇게 내려오는 게 힘들었어요. 그렇구나. 네네. 뭐 13명이 아니라 1,300명, 13,000명 부르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아직 시스템 기반이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다 보니 조금은 어려움이 있으셨군요. 네. 자, 우리 멘토님께서 아까 원래는 뭐 지금의 AI 메타버스 크리에이터가 아니라 다른 일 하시다가 또 이렇게 된 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 기획을 또 하실 줄 알다 보니까 지금 이 일을 하시는 것도 있는데 그 전의 모습들을 조금 살펴볼까 합니다. 네, 대학을 나오셨으니까 전공이라는 걸 한단 말이죠. 어떤 전공 하시고 또 지금 이 직업 갖기 위해서 관련된 전공 추천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네. 네. 저는 일단은 미대를 들어가고 싶어서 네. 진짜 그림을 그리고 이제 입시를 쳤어요. 네. 그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디지털 디자인이라는 게 처음 생성이 됐어요. 거기서. 그때 당시에. 네. 아, 신생과였는데 네. 경쟁률이 작아서 들어간 거고. 그렇군요. 아까 디자인을 원래 하고 싶었는데 경쟁률이 작다 보니까 여기가 상대적으로는 안전하게 입학을 하겠다. 네, 맞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네. 예. 그때 당시 시각 디자인이 굉장히 막 핫했군요. 책 만들고 영화 포스터 만들고 이런 데가 훨씬 오프라인 쪽으로 강렬했기 때문에 이거 뭐지 하면서 들어가게 됐는데 네. 알고 보니까 졸업할 때 저희가 제일 취업률이 높더라고요. 그때가 애플폰이 나와가지고 애플폰에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런 어플 디자인 같은 거 할 수 있는. 네, 그런 거를 저희가 졸작으로 하고 갔거든요. 이야, 네. 대박이었겠다.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신생과를 만들면서 교수님이 카이스트 교수님이 네. 이제 처음으로 학과장이 되시면서 네. 그 과를 만드신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애플폰이 좀 있으면 나오니 우리가 졸업할 때쯤 면접 볼 때쯤 나오니 이걸 만들어라 라고 해서
그렇게 너무 하기 싫은데 하게 된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그것도 만들고 웹사이트를 만들게 됐어요. 웹사이트를 왜 만들었냐면 홍보를 하기 위해서. 네. 영화 홍보, 영화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영화 네. 홍보 이런 걸 해서 그때부터 기획하는 게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기획이랑 디자인을 같이 하게 되고 이제 UX로 빠진 아이들도 있고 네. 네,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이제 제 대학 시절은 그런 상황이었고요. 네. 지금 메타버스를 하다 보니까 느낀 건데 네. 이게 사실은 뭐 AI 부분이 무조건 개발자가 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있지만 저같이 디자인을 하면서 개발자와 협업을 하면서 디렉팅을 하면 되는 거기 네. 때문에 저는 과라고 얘기를 하면 일단은 저는 디지털 디자인과 나왔기 때문에 네. 디지털에 관련된 디자인 디자인에 관심 많으신 분은 그쪽으로 가시고 그다음에 약간 나는 약간 공대로 가고 싶다 하면 이공계열로 가고 싶다. 그러면 이런 그 전자기계라고 해야 되나요? 네, 막 네, 이런 네. 그런 디지털 쪽으로 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게 뭔가 기술만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네. 이런 감각적인 것도 있어야 아. 되고 구성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사람인지라 디자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디자인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있고 네. 개발자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있고 이 두 사람이 나중에 만나면 돼요. 예. 근데 시작점은 본인이 어떤 거를 관심을 많이 가지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참 디테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예술 쪽이든 네. 기술 쪽이든 네네. 어쨌든 창의력은 필요하고 네네. 예, 맞아요. 협업하면 된다. 네네. 맞습니다. 전공 추천도 짚어주셨고요. 자, 그러면 우리 멘토님도 10대 때가 있었던 것처럼 이 방송 보는 우리 멘티 10대들도 관련된 꿈을 갖고 있다면 지금 어떤 취미나 활동을 하면 좋을지 추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게임을 많이 하시라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든 벤치마킹이 되고 여러분들이 맞아요. 나중에 미래의 먹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지만 이거를 남용하지 마시고 네. 이거를 하면 나라면 어떻게 구상을 하겠어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게임도 즐기시지만 게임만 즐기면 안 된다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이디어를 지금부터 하면 사실은 뭐 지금 만드셔도 되고요. 예, 그렇게 하면서 좀 큰 꿈을 가지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냥 게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네. 이 게임이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네, 그럼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말씀 주신 것 같고요. 그러면 AI 메타버스 크리에이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능력을 어떤 역량을 지니면 좋을까요? 다른 사람이 안 하는 거가 뭘까라는 고민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왜 트렌드가 되었을까? 네. 또 그리고- 앞으로 생길 트렌드는 뭘까? 그렇죠. 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안 쓰고 있네. 빨리 만들어 볼까? 이런 식으로. 네. 가능하다면은 여러분 빨리 도전을 해서 여러 가지 해보시길. 자, 멘토님, 네. AI 메타버스 크리에이터가 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동아리 활동이나 본인이 할 만한 외부 활동 이런 게 네. 뭐가 있을까요? 또 학생들한테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네. 그 게임 동아리 같은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게임만 하지 않고 네. 요런 게 새로운 게 나왔더라 하면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동아리가 있다면 과감하게 참여를 하시면서 새로운 거에 대해서 어플 얼리 어댑터처럼 그런 식으로 접근해가지고 활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흥미로운 도전을 많이 해야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멘토님이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 것처럼 네. 멘토님께서도 흥미로운 경험을 하셨다든지 지금 이 직업을 갖고 계시면서 뭐 독특한 에피소드라든지 그런 내용이 있을까요? 그 디지털 의상 디자이너가 너무나도 재밌었습니다. 신박해요. 네, 네. 너무 신박해요. 그리고 만들기도 되게 쉬워요. 감각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의 감각만 있으면 되는 건데 제가 너무 신기해서 기사를 좀 찾아봤어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요즘 유튜버가 대세잖아요. 네. 유튜버보다 앞질러 갈 거라는 그런 기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특히 지금 메타버스를 활용하시는 분들은 약간 의상에 관심 많으신 분이 많아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공영은 멘토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오늘의 네. 공식적인 마지막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뒤쪽으로 빼놓은 이유도 있습니다. 예, 우리 이렇게 진로 특강을 하다 보면은 우리 학생들이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선생님,
연봉이 얼마예요? 예, 돈은 얼마나 버세요? 예, 이렇게 수입에 대한 부분을 많이 물어보거든요. 예, 어떻습니까? 저희가 아리랑 국제 방송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이에요. 네. 그래서 사기업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네.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네, 차이가 있는데 그것도 있지만 세계적으로 이거를 홍보한다는 생각의 자부심으로 네. 그거를 인센티브라고 생각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멘토님은 어떻게 보면 지금 엄청 커다란 수입을 쫓는다기보다는 본인에 대한 직업 만족감과 세계에 지금 이런 콘텐츠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자부심, 네, 이런 직업 가치관을 가진 학생들이 도전을 해보면 참 좋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멘토님 오늘 직터뷰 함께 해주셨고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예, 열심히 인터뷰 해주셨는데 어떠셨나요? 먼저 소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바쁘게 할 때는 정신이 없었는데 이제 지금 정신을 차려 보니까 되게 보람되고 이렇게 인터뷰까지 하다 보니까 제가 해오는 거를 차츰차츰 돌아보는 것 같아서 뜻있는 시간이었어요. 아까 뭐 대학 시절까지 말씀을 해주시고 하니까 그때 시절이 굉장히 오래됐는데 아 그때부터가 시작이었구나라는 생각을 오늘 지금 인터뷰를 통해서 느끼게 됐어요. 이 영상을 보는 10대 친구들에게 마지막으로 인사와 함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길게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은 제가 어떻게 메타버스 크리에이터로 나왔기 때문에 메타버스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요즘은 이제 저는 AI 메타버스 크리에이터지만 크리에이터라는 말이 굉장히 이제 대중화가 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게 뭔가 천재고 이런 게 절대 아니에요. 자기가 관심 분야에서 남들과 조금 개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개성을 천천히 알아가시면 나중에 수면 위로 오르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꿈을 키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에게 마지막으로 응원으로 에너지를 한번 불어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파이팅 한번 해볼까요? 네, 하나, 둘, 셋, 파이팅! 여러분, 안녕!